안녕하십니까, 강윤경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초연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많이들 질문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뭘 많이 질문하시냐면, 하위 70% 인정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위 70%의 소득 인정액, 그게 14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148만 원이 안 되시는 분만이 우리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30만 원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럼 소득 인정액이 뭐냐?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소득 인정액이다. 그럼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게 소득이겠죠. 내가 번 거, 내가 가진 게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요. 소득 인정액이. 첫째는 내가 일해서 급여 받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급여는 없더라도 뭐 빌딩 가지신 분이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 일반 재산이죠. 그 재산을 평가한액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그 합산액이 148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급 부분을 먼저 알아볼게요. 내가 급여 돈을 버는 거.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뭐 65세 이상 되시더라도 일하셔서 돈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통장에 꽂히는 금액 있죠?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 있다. 한 200만 원? 200만 원이면 그게 전부 다 내가 소득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득공제라는 말씀 옛날에 많이 듣잖아요. 소득공제액이라고 해서 내가 받는 월급의 96만 원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96만 원은 무조건 빼는 거예요. 자기 월급에서. 거기다가 그 액수도 전부 다 소득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70%.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96만 원은 뭐 월급이 얼마든지 무조건 96만 원을 빼고요. 거기에 70%. 요게 소득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요게 또 이제 통장으로 꽂히는 돈 중에서는 흔히 이제 국민연금들도 있으시죠. 국민연금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 월급에서 무조건 96만 원 빼고 거기서 70%, 거기 더하기 내가 국민연금을 받든지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 받는 액수를 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소득 인정액이 되는 거예요. 소득평가액이. 그럼 소득평가액은 그만큼 나왔다. 그럼 이제 그것만 이제 일반 재산이 집도 없고 건물도 없으신 분들, 예금도 없으신 분들은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고요. 그 반면에 빌딩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예금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인정을 해야지 소득만 있는 사람만 뭐 이렇게 뭐 내가 소득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 해당 안 되고 재산 많은 사람은 아무리 뭐 집이 의리의리해도 국민연금, 아니 기초연금 받을 수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제 부동산 10억짜리가 있는 거예요. 10억짜리는 부자시죠. 예, 그래. 3억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전부 다 계산에 포함시키냐?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대도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이제 3억짜리 집에서 1억 3,500만 원을 또 무조건 빼야 돼요. 그거는 뭐 얄짤없습니다. 뭐 1억짜리 집이든 2억짜리 집이든 10억짜리 집이든 1억 3,500만 원을 무조건 뺍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 빼고 계산을 해요. 그다음 두 번째, 예금들도 있으시잖아요. 예금이 뭐 1,000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금이 뭐 한 3,000만 원 있다라고 내가 이제 은행 통장 예금도 있고 뭐 적금도 있고 뭐 대상등 있을 때 2,000만 원을 또 무조건 빼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이게 모든 재산을 다 플러스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이렇게 빼야 된다라고 한 액수예요. 그래서 예금에서는 무조건 2,000만 원을 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부동산과 예금에서 나온 액수 있잖아요. 그걸 더하죠. 그럼 여기서 그걸 다 소득으로 그러니까 그 재산으로 인정해 줘야 되냐? 아니에요. 빚이 있지 않습니까? 빚은 또 무조건 내가 재산으로 계산했던 데서 빚은 무조건 또 빼야 돼요. 빚은 5억 있을 수도 있고 10억 있을 수도 있고, 집이 내가 비록 10억짜리지만 빚이 20억이면 그거는 당연히 그분은 기초연금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빚은 무조건 뺍니다. 이게 이제 이 재산에 관련된 재산 환산 소득인데, 여기서 아까 이제 그 근로소득, 그러니까 그 월 소득에서 계산했을 때 70%를 계산하듯이 여기서는요, 그 재산, 우리가 아까 다 더한 재산에 4%만 또 인정을 해줘요.
4%, 0.04 곱하기 하는 거죠. 4%만이 계산이니까, 그, 소득 인정액이 계산되니까, 전체 재산, 아까 계산한 재산에서 4%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기초연금을 매달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12개월에서 12개월로 나눕니다. 월 소득 인정액은 그 12개월로 나눌 필요가 없죠. 왜냐? 내가 급여는 매달 받는 거니까. 그래서 12로 나누지 않았지만, 이 재산은 내가 그냥 총 가진 재산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12를 또 나눠야 돼요. 이 계산 어렵기는 한데, 요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 매달 받는 것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평생 가지고 가는 재산들, 부동산, 예금, 요런 것들, 사실 차도 포함됩니다. 차도 이렇게 나중에 자세히 들어가면 차도 포함돼.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재산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게 소득 인정액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게 148만 원 이상이 미치시면 이제 30만 원 매달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좀 부족하다고 싶으시면 135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요새 저희가 인터넷이 워낙 발전한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요, 기초연금 홈페이지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그게 치면 기초연금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제가 계산할 필요 없이요, 거기 입력하라는 데만 입력을 쫙 하면 계산을 해줍니다. 대한민국 IT 강국. 그것도 한번 써보시고, 뭐 홈페이지 들어가기 그러시다 하면 전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오늘 기초연금의 기본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